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주제. 참네, 씨. 제가 참 이런 내용을 전해드릴 때마다 개인적으로 부끄러워요. 참, 내가 한 짓은 아니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기자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게, 이런 짓을 하는 기자가 있다는 게, 참 참혹스럽다라고 해야 되나요? 쪽팔려 죽겠어. 예. 자, 오늘 갑자기 주가 조작에 가담한 기자들, 기레기라고 해야겠죠. 기레기들에 대한 얘기가 막 좀 회자가 됐습니다. 뭐 제가 이 주가 조작에 가담하는 기자들이 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해가지고 그 주가 조작에서 얻어진 수익금을 뭐 나눠 먹는다. 뭐 이런 놈들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자, 그러자들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엊그저께 기사가 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에 그 SNS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래식 언론들이 이렇게 주가 조작 세력은 물론이고 각종 적폐 세력들과 짝짝꿍이 돼서 짬짬이가 돼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계속 국민들한테 정말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일부러 숨겨버리거나 왜곡하지 않습니까? 그 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SNS를 통해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이 주가 조작 패가 망신이라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검찰에서 한국경제신문을 압수수색합니다. 왜? 여기 소속 기자들이, 한국경제 소속 기자들이 그동안 주가 조작 세력과 짬짬이 한 편을 먹고 주가 조작이 일어날 만한 주식들을 일부러 띄우는,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지. 어떤 회사 주식 이번에 크게 오를 거다 이런 건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다. 사실 그 회사 별 볼 일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띄워. 전기차 배터리 갑자기 요즘 수요가 폭증한단다. 국내 관련 기업은 이런 것들이 있다. 막 띄워요. 그 다음에 며칠 뒤에 뭐라고 기사를 쓴다? 어떤 회사 이번에 주가가 뭐 1.5배가 뛰었네. 왜 뛰었는지 알아보니 뭐 이런 기사 쓰는 거야. 조선일보는 더 야비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 그 마스크가 모자랐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도 너도 나도 마스크 만드는 뭐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막 하려고 설쳤어. 근데 그 중에는 짝퉁들도 많았단 말이야. 지들이 직접 이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려고 했던. 근데 중국도 지들이 지금 그 모자라는 반에 우리나라 줄 게 없잖아. 그래서 수출을 규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그래도 우리 회사에 허가를 내달라면서 아주 생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편에서는 뭘 했다? 어떤 회사가 이번에 마스크 사업을 들어갔는데 때마침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빵 뛸 것 같다. 와,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 쓴 거야. 또 어떤 기자는 이 회사 지금 주가도 뛰고 정말 이 모든 그 주식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회사인데 정부에서 이거 정책 자금을 대출 안 해주는 바람에 이 좋은 회사가 망할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써요. 둘 다 해당 업주와 짜고 친 기사였어요. 내 참 그때도 보면서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개새끼들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개새끼들 중에서 일부가 딱 걸렸는데 압수수색 당한 거죠. 한국경제신문과 서울경제신문, 얘네들이 이렇게 된 거야. 파이낸셜 뉴스. 제가 이 업체는 3개만 얘기했습니다만 뭐 이투데이 다 마찬가지야. 지금 추가로 앞으로 계속 들킬 겁니다. 이 기자들 전부 다 뭐가 돼야 된다? 패가 망신해야 됩니다. 뭐 망신하는 건 물론이고요. 경제적으로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 다 개워내야, 그 몇 배를 개워내야 할 겁니다.
다시는 이런 헛짓거리 못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손가락을 마디마디 때려 부셔가지고 다시는 키보드를 못 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재기불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기자, 이게 기자야? 이게 기자냐고. 압수수색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늦었어요. 자, 오늘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경찰, 그다음에 금감원, 뭐 공정이 다 한꺼번에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압수수색합니다. 여기 소속 기자들이 선행매매 혐의와 관련해서 이득을 본 거야.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일어날 주식을 미리 사들인 거야. 아이 개새끼들. 그리고 지들이 거기에 대한 기사를 막 쓰네. 외국 같으면 이러면요, 다시는 기자 못하고요, 다시는 주식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놔요. 블랙리스트가 이럴 때 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이런 짓을 한 기자들이 오늘 싹 걸립니다. 자, 심지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억이 넘는 이득을 본 기자도 있대. 아, 진짜. 야, 참. 그리고 이 기자한테 소스를 주고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투자자도 있는 거예요. 둘 다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수익이 112억이야. 112억. 아, 미친놈들 아니야? 아,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아니고 100억? 야, 이런 놈들 때문에 정말 우리 개미 투자자들 얼마나 피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피눈물 흘렸겠습니까? 이 주가 조작 때문에 뜬 주식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죠. 그러면 이 주가 조작 세력들한테 피해를 입은 개미 투자자들은 뭡니까? 재산을 날립니다. 이들이 거둬들인 112억의 이득은 뭡니까? 개미 투자자들로부터 빼앗은 겁니다. 기자라는 새끼가 이런 짓을 해도 되겠어? 근데 이런 새끼들이 꼭 보면은 민주정부 비난에는 도 같은 새끼들이지. 근데 다 알아. 아니, 경제지에 뭐 기자 뭐 조금 잘 나간다는 기자치고 우리 민주정부의 우호적인 기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거기서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아시아경제에 있을 때 그 이머식인가 하는 여자 기자가 하나 있었어. 걔는요, 어디서 하는지 무슨 커뮤니티에서 뭐 올라온 글을 기사로 만드는데 정말 야비할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인데 진짜인 것처럼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라면서 기사 쓴 애가 있었어. 이 무슨 앤가 뭐 이 뭔가 하나 있었어. 내가 이제 한번 공개적으로 대방 깠죠. 그랬더니 걔가 회사에 일러가지고 저 자르라고 그랬더란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그렇게 뭐 그 난리가 났을 때 어떤 제 동료 기자가 와가지고 걔 좌파야 진보야 그러더라고. 근데 진보 성향의 기자가 문재인 정부를 가짜 뉴스로 비방하는 기사를 써요? 말도 안 되죠. 그 뭡니까? 얘네들 아예 그런 식의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어떤 새끼는 어떤 연놈은 그런 가짜 뉴스 쓰고 어떤 연놈은 그런 애들이 욕 먹으면 와가지고 막 두둔해주고 실드 쳐주고 그래서 수익을 나눠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이게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그 결과가 이런 자, 그런 고질병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주가 조작이죠. 주가 조작에 가담한 기자들. 가짜 뉴스로 야, 가짜 뉴스를 했는데 가짜 뉴스로 단순히 뭐 광고를 좀 얻어먹는 게 정도가 아니라 가짜 뉴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새끼들인 거지. 야, 참. 세상이 참 어찌다 이렇게 양아치 같이 됐는지. 아유, 정말 씨. 자,
이 기자는 뭐 제가 보니까 뭐 얘가 어디 기자냐면요. 이투데이도 있었고요. 서울신문에도 있었고, 서울경제도 있었고, 서울경제 TV에도 있었고 막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 진짜. 그러면서 얘들이 어떻게 한다? 지가 쓰다가 안 되면은 지 후배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런 거 좋은 기사가 있어. 내가 니한테 단독을 줄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막 이렇게 뿌려. 그래가지고 가짜 뉴스가 들어간 기사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까지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거지. 아, 정말 나쁜 놈 아닙니까? 후배들까지 공범으로 끌어들여서 뭐 후배들이 또 수익을 나눠 갖도록 하느냐? 아니야. 이 후배들은 기사만 써주고 밥 한번 얻어먹고 땡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다? 후배를 범죄에 끌어넣어서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지만 이익 본 거지. 아주 악질인 거죠. 악질. 이런 개악질이 어딨냐고. 이게 나중 되면 사람을 완전 배려요. 조금 있다가 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파이낸셜 뉴스의 어떤 뭐 부장급 기자, 얘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얘는요, 심지어 뭐 했다? 김건희 게이트 연루가 되어 있는 조영탁이라는 사람한테서 8,4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받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지 이름으로 쓰려니까 지 바이라인으로는 쓰기가 좀 멋지게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육아휴직 중인 후배 이름을 해가지고 도용을 해가지고 이 기사 올리고 막 그래요. 문제가 계속 됐습니다. 얘 이상한 짓 한다고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도용당하는 기자는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취재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올린 기사 내용이 전부 다 이상한 거야. 이거 아무래도 주가 조작을 위한 기사로 보이는 거야. 가짜 뉴스 같은 게 너무나도 빤히 보이는 기사만 쓴 거야. 홍보성인데 단순 홍보성이 아니라 가짜 뉴스, 작전성, 이런 거 작전성 기사라 그러죠. 작전성 기사를 쓴 거야. 그래서 이미 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 사람 얘를 뭐 제재를 하거나 자르거나 해야 되잖아. 안 잘라. 그냥 계속 냅둬. 그러다가 마침내 이 일이 터진 거예요. 파이낸셜 뉴스인가 여기에서는 지금 이 해당 기자, 이게 부장급이었는데 내 누군지 알아. 강머식이 누군지 알아. 내 누구 이름을 내가 참. 근데 얘가 내가 알고 있는 얘가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야. 얘는 윗선에서 누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지 지 혼자서 할 애가 아니야. 그런 거 싫어하는 애야 원래. 근데 왜 이렇게 했겠어? 뭐긴 뭐야. 지시를 하니까 한 거지. 윗선에서 이거 안 쓰면 너 씨 부장 관둬 이씨 이러니까 어쩔 수 있은 거야. 근데 지 이름으로 쓰려니까 너무 쪽팔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육아휴직 중인 다른 후배 기자의 내 바이라인을 빌린 거야. 사실은 그렇게 된 거야. 일부러 그 기자를 바이라인을 빌려 쓴 게 아니고 정말 지 이름으로 쓰려니까 너무 쪽팔린 거야.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지금 파이낸셜 뉴스는 이 기자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대충 덮어 쓰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 경영진의 누군가가 관여가 돼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그 부분을 살짝 덮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넘고 넘어가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이 소위 말하는 경제지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주가 조작, 부동산 가격 시장 조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신문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대놓고 기사 한 건당 얼마를 줬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뭐라고? 땡땡 기자한테 제가 기사를 부탁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준 적이 있어요. 주식시장만 그런 거 아닙니다. 솔직히 부동산 시장은 더 해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가 하나 걸려옵니다. 저보고 뜬금없이
본관이 어딥니까? 이러는 거야. 어딘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하고 본관이 같네. 파는 어디 쓰시오? 파를 뭐 어디라고 어떻다고 얘기했더니 아 파는 다르네 이러면서 고향은 또 어디야? 뭐 이제 처음에는 존댓말이다가 점점 반말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그래 무슨 일로 전화하셨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지금 참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럼 뭐가 힘드신데요? 그랬더니 뭐 저 관악구 어디에 그 땅이 하나 있대. 땅이 좀 크대. 자기 땅도 있고 뭐 주변 아는 사람 땅도 있고. 근데 거기가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서울시에 좀 압박을 넣으면 개발이 될 것 같대. 공원부지가 풀어질 것 같대. 지금 10년 넘게 공원부지에서 꽁꽁 묶여 있는데 아 이거 풀어진대. 이 법령상으로는 풀어진대. 그러니까 혹시 좀 나게 나를 도와달라 그래. 도와줄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뭘 어떻게 도와달란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기사를 써달라는 거야. 기사 써주고 그래가지고 이 지금 그 공원부지가 해제가 되면은 자기가 건설업체 건설을 할 수 있고 그럼 큰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합당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사 쓰라 이거야. 뭔 소리야 이거?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민원을 핑계 삼아서 민원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기사를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기사를 여러 번 쓰겠죠. 그래가 서울시를 계속 압박해가지고 서울시가 그 기사에 굴복해서 공원부지를 풀어주면 그러면 지는 이익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익 보니까 나한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겠다 이거 아니야. 뭐야 이거? 가짜 뉴스 퍼뜨리고 가짜 뉴스로 지를 도와주면 부동산 투기 하는 거 도와주면 나한테 돈 주겠다 이 말 아니야.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냐고. 이런 새끼가 같은 본관이네 하면서 왔더라고. 내 본관 어떻게 알고 새끼가 웃기는 새끼 아니야? 네.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데가 다 그렇습니다. 뭐 조금 이권이 있는 데가 되면 다 그렇게 매달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제신문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어떤 매체들이 다 얽혀 있는 거죠. 자, 뭐 기자 입장에서는 뭐 제보가 들어오면 기사를 쓸 수도 있어요. 저런 민원성 기사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가지고 뭐 그럴싸하면은 기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걸로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는 가장 중요한 게 검증이에요. 검증. 나한테 이 제보를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 거짓말에 안 속아 넘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런 사람한테 이용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검증이 때로는 간단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간단한 검증을 안 하거나 일부러 안 하는 경우, 뭐 실수든 일부러든 안 해가지고 특정인들한테 경제적 이익을 주고 또 경제적 이익을 준 거에 대해서 줘가지고 내가 그 이득을 배분받고 이건 국민들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 아니야 이거. 합법적인 사기, 아니 합법적이지도 않다. 사기꾼이죠. 그죠? 저는요, 이런 자들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의 이 언론판이 빨리 개혁이 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검찰 개혁만큼 중요한 게 언론 개혁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0분입니다. 야, 이거 뭐 오늘 뭐 주제가 거시기해서 그런가 계속 이상한 댓글 올리시는 분들 지금 막 늘어나네요. 내가 지금 가짜뉴스로 이득 보는 새끼들이 있다고, 가짜뉴스로 이득을 보고 그 이득을 배분받는 새끼들이 있다고 막 욕을 하는데 가짜뉴스 퍼뜨리는 분들도 계시네요. 아, 참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남의 채널 와가지고
내 출연자들 욕하지 마세요. 확 치기 뿐데. 근데 분명히 경고했어. 좋게 말할 때 입 쳐닫고 있으라고.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여기서 잠시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자, 세 번째 주제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냥 브릿지가 나와버렸네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아니, 왜 아직